미국에서도 최고의 인재들만 모인다는 명문대 프린스턴 대학교. 이곳에는 세계 각국의 인재들이 모여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실에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이질적인 느낌의 분위기가 감돌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 수업이 시작하기 전 한 학생이 충격적인 질문을 한 탓으로 보입니다. 그 질문은 다름 아닌 핵도 없는 한국은 중국이 헛기침만 하면 사라진다는 주장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이러한 무시무시한 질문을 받은 교수님은 잠시 흠칫거리며 놀라는 듯 하더니 이내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고 해당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합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해당 교수의 발언에 강의실에 있던 학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곳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 재학 중인 브리아나 테일러라고 합니다. 먼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조금 재수 없는 인간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린 시절부터 공부머리 하나는 타고난 아이라고 동네에서도 어른들 사이에서 정평이 나 있던 아이였습니다. 실제로 저는 다른 모습들에서는 평범한 편이었으나 공부를 하면서는 엄청난 집중력이 돋보였고 성적도 늘 상위권에 머물렀죠. 하지만 저는 언젠가부터 신이 저에게 주신 능력은 딱 그것 하나뿐이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적인 것은 그야말로 우둔함 그 자체였거든요. 사람 보는 눈이 없기로 유명했고 남자친구를 사귀어도 꼭 못된 남자들이나 인간적으로 덜 성숙한 남자들을 만나곤 했죠. 누구나 가고 싶지만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인 프린스턴 대학교에 진학하면서도 그런 저의 우둔함은 곳곳에서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사귀는 데에 있어서도 그다지 실력이 좋지 않았거든요. 저는 대학교 초반에 우연한 계기 때문에 중국인 무리의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처음에는 꽤 잘 대해주어서 먼저 다가온 친구들이었기에 저 또한 서슴없이 제 속을 보이며 친하게 지냈죠. 그런데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이상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너무 허무맹랑하다고 생각이 드는 내용의 말들을 자주 했죠. 게다가 저는 느끼지 못했지만 해당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의 평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들 앞에서 특정 주제의 이야기만 나오면 사람이 갑자기 돌변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곤 했죠. 그 주제는 다름 아닌 한국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저는 평소에 한국의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지라 한국의 문화에 관해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인 친구들에게도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전파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중국인 친구들은 이상하리만치 한국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표정이 굳어버리고 곧장 다른 주제로 대화를 돌리려는 듯한 뉘앙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중국인 친구들에게서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이봐 브리아나. 너가 자꾸 무슨 의도로 한국을 칭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한국은 우리 중국인들에겐 안중에도 없는 나라야. 중국의 속국에 불과한 나라라고. 만약 중국과 한국이 전면전을 펼친다면 중국의 헛기침 수준의 공격으로 한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걸? 이건 대체 뭔 소리야? 한국 문화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전쟁 이야기가 왜 나와? 왜 저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 거지? 하지만 군사력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이 전무했던 저는 그러한 사실들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미국과도 경쟁 대상이라는 중국의 모습들이었기에 어쩌면 저 친구들의 말이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일까요? 저는 저들의 말이 진짜인지 궁금해졌고 더불어 한국과 중국의 군사력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최근 세계 정세가 불안하기도 했고 동아시아 쪽에서는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위기감이 조성되기에 만약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어떤 전개로 이어질지 궁금했죠. 물론 그러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당시만 하더라도 만에 하나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실제로 중국인 친구들의 말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한 호기심은 알고 싶은 욕망으로 거듭났고 평소에는 관심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던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죠. 개인적으로 세계 정세와 더불어 중국과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보를 취합하면 할수록 중국인 친구들의 말과는 완전히 다른 면모들이 하나씩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테면 과거 중국이 한국을 침략했던 당시에 역사적인 사실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 수 있겠네요. 6.25 전쟁 당시 중국은 어쩔 수 없이 북한을 도와 남한을 공격했으며
이 당시의 공격은 중국의 소규모 육군만이 투입된 전술이었다는 중국인 친구들의 발언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실제로 역사적인 사실이 기록된 부분을 보니 완전히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 중국은 압록강을 넘어 한반도에 들어와 북한의 우군으로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1950년 10월 19일 한반도에 처음 침입한 이래 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맺어질 때까지 총 병력 240만 명을 웃도는 대규모 병력을 투입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었죠. 이들은 그 당시에도 대한민국 국군과 유엔군의 적군이었기에 연합군 세력이었던 한국을 공격한다는 것은 곧 유엔군을 공격한다는 것과 같았기에 그러한 부분들이 부담스러워서 자신들의 병력 240만 명 전부가 사실은 중국의 공식적인 병력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 참여한 의용군으로 포장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병력에 인민지원군이라는 명칭을 의도적으로 붙이고 자발적으로 넘어간 지원 세력이자 역사상 최대의 민병대라는 거짓 선전까지 시도했던 것이고요. 하지만 실상은 중국의 침략군 참전자들 전원이 정규군인 중국인민해방군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죠. 이처럼 중국인 친구들의 말과 역사적 사실 간의 괴리가 생기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서서히 중국인 친구들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하는 발언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져서 모든 발언들에 관해 확인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래서 저는 중국인 친구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솔직담백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감정들을 모두 배제하여 이야기하는 데 신경을 썼죠. 혹시나 이것이 그들에게 민감한 내용이라서 자칫 잘못하면 그들의 반감을 살 수도 있었기에 조심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저에게 했던 그 과거 역사적 사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중국인 친구들은 다소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너야말로 그런 거짓 정보는 어디에서 보았냐며 흥분을 하고 길길이 날뛰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로서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반응을 보이니 몹시 당황스러웠죠. 저는 처음에 이 친구들이 무슨 단체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한국에 관한 이야기만 하면 180도 돌변하는 그들의 행동이 너무나도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그러한 행동에 그치지 않았고 이때부터 저를 완전히 적폐 세력으로 몰고 가기 시작했죠. 이봐, 브리아나 테일러.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완전히 적폐 세력이구나? 어디에서 지령이라도 받고 우리한테 접근한 거니? 저번에도 우리에게 남조선 문화라면서 권유하더니 너무 수상한데? 애초에 그따위 문화를 좋아한다는 자체가 적폐 세력이라고 인정하는 꼴이잖아. 앞으로 우린 너와 상종하지 않겠어. 그러니 우리에게 아는 척하지 마. 저는 너무나도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제가 뭐 그리 심한 말을 했다고 적폐라는 소리까지 들어야 한단 말인가요? 친구 사이에 그런 정도의 말도 나누지 못한다면 그게 어디 친구인가요? 주종 사이지. 애초에 저들은 나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죠. 저는 이날 심적으로 굉장한 충격을 받았고 화가 나기도 했으며 억울하고 슬펐습니다. 친구를 잃은 것에 대한 슬픔이 있기는 했지만 그보다도 분노가 더욱 강했죠. 저들이 나를 마음대로 적폐 세력이라고 칭하며 모함을 했다는 것에 견딜 수 없이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그것에 그치지 않고 저에 대한 뒷담화를 하고 다닌다는 말까지 듣게 되었죠. 이러한 상황이 되어버리자 제가 왜 저런 애들과 친구를 했을까 하는 자괴감과 후회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스트레스를 받으며 대학 생활을 이어가던 저는 우연히 만난 그 친구에 의해서 이러한 스트레스와 대학 생활의 위기를 벗어날 방법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죠. 스트레스로 대학 생활까지 영향을 받던 저에게 한 동양인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자신도 잘 알고 있다면서 과거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중국인 친구들에 의해 당해본 경험이 있다고요. 이러한 상황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으면 저들에게 더욱 심한 피해를 당할지도 모르니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조언까지 해주더군요. 그러한 조언들을 듣는데 저는 머리가 조금씩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인이라 소개한 그 친구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영리한 사람이었죠. 저에게 굉장히 구체적이고 상세한 아이디어까지 제공해 주었거든요. 만약 이 친구가 알려준 그 방법대로 실행에 옮긴다면 어쩌면 이번 위기를 벗어남과 동시에 오히려 저를 괴롭히는 그 친구들에게 카운터 펀치를 먹여서 큰 충격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내 다가온 그 수업 시간. 강의실에 미리 앉은 저는
굉장히 엄중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교수님에게 제가 원하는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본질을 꿰뚫는 핵심적인 질문들을 스스로 지속해서 해야 한다고 되뇌었죠. 모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의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으니까요. 계속 시도를 해야 하고 그러한 빈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제가 원하는 것을 쟁취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진리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그 진리를 다시 한번 이곳에서 느껴보고자 했던 것이죠. 유명 교수님이 들어오셨고 이제 막 수업이 시작되려 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교수님의 수업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빠르게 질문을 던졌죠. 교수님, 수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죄송하지만 질문 한 가지 드려도 될까요? 너무 궁금한 내용이기도 하고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서요. 이러한 저의 질문에 교수님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대번에 눈치채시고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기회를 포착한 저는 재빠르게 본질적인 질문에 화두를 던졌죠.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교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전면전을 펼치게 된다는 가정을 했을 때 중국이 헛기침 수준의 공격만으로 한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요. 이것으로 저의 역할은 구할가량은 끝이 났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이제는 교수님의 그 광활하고 광대한 지식 안에서 온갖 시나리오들과 정보들의 취합이 만들어낸 가상의 전쟁이 시작될 차례였죠. 교수님은 저의 질문에 잠깐이었지만 왜 흠칫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고 그 이후로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만큼 심각하게 고심을 하는 듯 했죠. 그러한 교수님의 모습에 꼴깍 마른 침을 삼키는 것은 비단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쓸데없는 질문이나 한다며 저를 비난하는 표정을 짓던 다른 학생들도 어느덧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이제는 제가 아닌 교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그 중에는 제 질문의 핵심 발언을 직접 했었던 그 중국인 친구들도 이 자리에 있었는데 그들은 도끼를 품은 눈빛으로 저를 째려보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러한 날카로운 눈빛을 부드럽게 받아준 다음 다시금 교수님의 이어질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교수님은 일종의 시나리오들을 머릿속으로 수차례 굴려본 듯 천천히 입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주장에 동의할 수 없군요. 교수님의 첫 말씀이었습니다. 이 발언에 장내 학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는데 중국인 친구들의 표정은 더욱 가관이었죠. 그야말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이 쓰디 쓴 음식을 먹은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으니까요. 그들은 그러한 표정을 짓는 것에 그치지 않았고 이내 교수님에게 악독하게 쏘아 붙이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까? 중국은 미국을 위협할 정도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작 한국 정도의 소국을 헛기침 한 방에 없애버리지 못한다는 건가요? 그들의 도끼 어린 반박에 장내 학생들은 시시덕거리는가 하면 흥미진진하다는 눈빛으로 중국인 친구들과 교수님을 번갈아 보며 지금의 소리 없는 전쟁의 촉각을 곤두세웠죠.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일이 일어날 확률 자체가 아주 희박하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한국을 공격하려면 러시아와 인도에게 국토의 절반을 내어줘야 하니까요. 중요한 것은 군사력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세계적인 관계와 정세들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보아도 군사력 하나만으로 전쟁에 승리한 국가는 아무도 없으니까요. 중국의 입장에서도 한국을 공격한다는 것이 엄청난 위험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알기에 그러한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국과의 전면전을 하려면 중국의 입장에서도 총력전으로 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사실상 쉽지 않을 테지요. 그러면 중국은 본토를 지킬 세력이 약해지게 되고 이것은 그들에게 또 다른 위협이 됩니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각설하고 군사력 하나만 볼까요? 중국은 확실히 강대국이 맞습니다. 영토도 넓고 인구도 한국보다 훨씬 많지요. 하지만 전쟁이라는 것은 그런 단순 수치만으로 판가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멀리 내다볼 필요도 없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경우를 보세요. 수많은 전문가는 물론이고 전 세계인들이 뭐라고 했죠? 눈 깜짝할 새에 러시아가 승리할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상황은 어떻게 됐나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최근에는 중국도 군사 무기들을 신식으로 바꾸는 절차들이 진행된다고는 하나 한국은 이미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훌륭한 군사 무기와 시스템들이 즐비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최근 이란의 무차별적인 드론과 미사일 공습을 거의 완벽하게 막아낸 이스라엘의 대공 무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이언돔이라는 친구죠. 아주 매력적인 친구입니다. 정말 훌륭한 대공 방어 체계를 갖추게 해주는 무기거든요. 하지만 이처럼 매력적인 무기임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건 바로 발사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소비된다는 점이에요. 아이언돔 미사일 한 발에 약 5만 달러가 소비되니까요. 장기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공격을 받는 것만큼의 또 다른 문제점을 시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한국에서 엄청난 최신식 무기가 실전에 배치된다는 소식을 들은 바가 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저도 어이가 없더군요. 한국에 배치되는 최신식 무기는 블록1이라는 대공 무기입니다. 이 무기는 아이언돔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대공 방어 시스템 무기이죠. 하지만 미사일이 아니라 레이저를 이용한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이 무기의 최대 장점은 바로 레이저의 사용 비용이 아주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레이저 한 방에 무려 1.5달러 수준이면 되니까요. 게다가 중요한 것은 이 무기가 무려 한국에서 독단적으로 연구 개발해서 만들어낸 무기라는 것입니다. 초당 30만 킬로미터 빛의 속도로 발사되어 여러 개의 표적을 동시다발적으로 연속 타격할 수 있는 이 레이저 대공 무기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물론이고 전투기와 위성까지 대응할 수 있다는 엄청난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이 지금의 한국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봐야 한국은 핵도 없지 않느냐고 아까 누가 그랬나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한국은 핵을 만들 기술력이 없어서 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핵을 만들지 않아서 보유하고 있지 않을 뿐이죠. 이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은 현재의 기술력으로만 따져보았을 때 작정하고 핵을 만들어낸다면 핵 보유국가가 되기까지 6개월이 채 걸리지 않을 것이라 보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만약 중국과의 전면전이 이루어진다면 하루아침에 전쟁이 끝나게 될까요?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전 세계인들이 눈으로 직접 목격했으니 잘 알겠죠. 그렇다면 그런 와중에 한국이 그 사이에 핵을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중국의 헛기침 한 번에 지구상에서 사라질 만한 나라로 여겨지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발언에 전혀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예상을 뒤엎어버리는 교수님의 발언들에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수님이 이러한 방면으로 지식이 방대한 것은 알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의 군사 상황이나 기술력까지 자세하게 알고 계실 줄 몰랐기에 듣는 내내 감탄이 절로 나왔죠. 이러한 생각은 비단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닌 듯 했습니다. 아까만 하더라도 술렁이던 강의실 장내는 조용해졌고 넋을 잃고 교수님을 바라보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다들 저처럼 충격을 받은 것이죠. 하지만 이내 그러한 정적을 깨는 이들이 있었는데 다름 아닌 중국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얼굴이 벌개져서 가지고 온 책가방에 책을 공격적으로 주워 담기 시작하더니 책상을 주먹으로 쾅 내려치며 교실에서 뛰쳐나가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학교 내에서 그 중국인 친구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휴학한 건지 아예 학교를 떠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저에 대한 모함도 사라졌고 과거의 대학교 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죠. 저에게 이러한 조언을 해준 한국인 학생과는 절친이 되었는데 저는 매번 이 친구에게 놀라움을 느낍니다. 한국인들이 원래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친구만큼은 머리가 아주 영리하고 지혜로우며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모습들이 종종 보였어요. 한편으로는 똑같은 아시아의 국가인데도 중국인과 비교하면 한국인들이 미국인들에게 호감도가 훨씬 높은 것이 왜 그러한지 알 것 같았죠.